자, 혹시 모를 구멍은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접속사의 개념 정립입니다. 자, 이 접속사의 개념 정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접속사의 분류, 즉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종속 접속사, 그 접속사에 있는 명사절의 접속사, 형용사절의 접속사, 부사절의 접속사를 이렇게 분류가 되는 어떻게 보면 접속사의 가계도표 자체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법 용어 중에서 꼭 이 문법 용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이해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문이라는 거, 중문이라는 거, 복문이라는 거, 중복문이라는 게 뭐냐. 자, 접속사의 개념을 이해하시게 되면 이것들의 개념은 자동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속사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일단 접속사가 왜 있는 거냐? 자, 필기를 하면서 따라오십시오. 접속사의 기능, 역할이 무엇이냐부터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대한민국 문법책에서는 접속사는 일단 뭔가 접속시켜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뭔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문법책에서는 접속사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겉멋으로 보기에는 이 세 개가 모두 연결되는 건 맞지만 정확하게 따지자면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것이 접속사예요. 자, 예를 들면, 자, 내가 좋아해요. 뭘 좋아하냐? 영어를 좋아해요. 자, 그리고 수학도 좋아해요. 자, 미친놈이죠? 이런 학생은 별로 없겠지만, 자, 영어 좋아하고 수학도 좋아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and가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인데 이 and로 연결되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는 English라는 하나의 단어와 Math라는 하나의 단어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단어를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주어 동사에 해당하는 I like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영어는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I like가 있다라면 얘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거죠. 즉 여기에 주어 동사가 있고 and 또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것이 접속사다 라는 이 원칙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접속사가 뭐다? 즉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냐? 한 문장의 동사의 개수는 문장 내에 있는 접속사, 자, 앞으로 접속사는 세모 표시를 하겠습니다. 세모 표시. 접속사의 개수에다가 항상 1을 더하면 그 문장 내에 있는 동사의 개수가 나오게 되죠. 왜냐면 접속사가 하나 늘어나게 되면 절이 하나 늘어나잖아요. 절이 늘어났다는 건 동사가 늘어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두 개다. 그 말은 접속사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치환이라는 걸 해보면 어떤 문장의 접속사의 개수는 당연히 누구의 개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동사의 개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어법 문제에서 이 동사 관련 문제를 푸실 때 1단계에서 이 작업을 항상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영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문적인 파악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한 문장의 동사와 이 접속사의 개수, 얘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 문장 내에서 얘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문 분석의 가장 첫 출발 시작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식을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써먹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단문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접속사 때문에 절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접속사가 없는 문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되겠죠. 방금 본 것처럼 나는 영어를 좋아요 하고 마침표가 찍혔어요. 접속사가 없어요. 그럼 접속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주어하고 동사는 한 개밖에 없겠죠. 그죠? 이런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 단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게 쉽죠? 단문. 즉 단문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접속사가 없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늘어나지 않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단문 말고 중문, 복문, 중복문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이해를 하시기 위해선 미리 얘기했던 이러한 다양한 접속사들의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접속사가 있어요. 이 접속사를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등위 접속사, 그 다음 종속 접속사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등위 접속사.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and, but, or, 5월의 부정어인 nor, 그 다음에 so, 결과 나타내는 그래서, so, 그 다음에 for 정도를 알고 계시면 돼요. 선생님, for는 전치사 아닌가요? 자, for가요. 자, 얘만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다른 애들은 다 이미 아실 거고, for가 이렇게 돼서 컴마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를 이끄는, 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흔하진 않지만 가끔씩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를 전치사라고 알고 있었지만 분명히 이 앞에도 주어 동사가 있고 이 뒤에 주어 동사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접속사의 개념에서 이미 이해를 했듯이 얘를 원래 전치사로 알고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얘를 접속사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때 얘의 뜻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위 접속사를 대충 한 요 정도 한 6개 정도를 알고 계시면 고등학교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름이 왜 등위 접속사냐는 거, 등위 같을 등이에요. 그래서 같은 위치값을 가진다라는 개념입니다. 같은 위치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and라는 가장 설명하기 쉬운 애가 and인데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절이 걸릴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무게를 달아본다면 A라는 절의 무게와 B라는 무게의 그러니까 무게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무게가 차이가 나지 않고 서로 같다, 동등하다. 그래서 이름이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뜻은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거를 문법 용어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입니다. 자, 병렬 구조라는 건
등위 접속사 앞과 뒤의 모양이 같은 모양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서로 병렬을 이룬다. 서로 병렬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I enjoy speaking English. 됐어요? And watching movies 이렇게 나와있다고 쳐볼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등위 접속사인 and가 있어요. and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앞의 무게와 뒤의 무게는 같아야 한다라고. 그래서 얘와 얘는 지금 문법적 무게가 같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I enjoy가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자꾸 시험에 어떻게 내냐? 얘를 살짝 바꿔서 시험에 내는 거예요. 어떻게? To watch. 이렇게 시험에 내는 거예요.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확인하려고 하는 거냐? 학생들이 등 위 접속사의 앞과 뒤가 문법적으로 같은 문장이어야 돼, 동등해야 돼 라는 그 문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병렬 구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이게 병렬 구조입니다. 그러면 병렬 구조의 문제는 당연히 무슨 접속사에서만 등장을 할까요? 등위 접속사가 쓰인 문장 내에서만 병렬 구조의 문제가 성립이 가능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의 하위 개념으로 우리가 상관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상관 접속사. 상관 접속사. 자, 생략된 말이 사실은 등위 접속사입니다. 등위 상관 접속사예요. 말이 좀 어려운 것 뿐이지 그냥 등위 접속사가 사용된 수거 같은 겁니다. 자, 여기 공간이 없어서 위로 올라올게요. 자, 여기 종속 접속사는 일단 지워놓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다시 쓸게요. 등위 상관 접속사. 자, 이거는 그냥 수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both A and B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다음 뭐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이다. 그죠?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오는 애죠. not only A but also B. 그 다음 either A or B. 그 다음 neither A nor B. 자, 뜻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여기다 적어 보세요. 자, both A and B, A, B 둘 다 라는 뜻이죠. not A but B 뭐예요? A가 아니고요, B예요. not only A but also B. 자, 얘가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죠. 자, 얘는 A뿐만 아니라 B 또한, 즉 A, B 둘 다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건 초점이 A가 아니라 B예요. A뿐만 아니라, 즉 A는 당연한 건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B를 포함해서 말하고 싶은 거야 라고 초점을 B에 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B에 강조점이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A or B는 둘 다 상관이 없는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A 또는 혹은 B, A, B 둘 중에 하나 이런 개념이죠. neither A nor B는, 미안, 이거 nor이죠. 미안, or이 아니라 neither A nor B는 정확히 따지면 무인칭이에요. 둘 다 아니라는 거죠. 둘 다를 부정하는 거, 가리키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A, B 둘 다 아니다 이런 의미죠.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어요? as, where, as로 바꿨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순서가 뒤집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거 헷갈려서 제가 학생 때는 어떻게 외웠냐면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거 이렇게 순서로 외웠던 것 같아요.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 또한. 그래서 당연히 얘도 초점은 어디에 두고 있는 거냐? B에 두고 있는 겁니다. B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 또한 이 B as well as A랑 같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뜻으로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등위 상관 접속사가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일단 왜 등위 상관 접속사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A하고 B 사이에 다 무슨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등위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 왜 상관 접속사냐? A와 B의 서로의 관계, 상호 관계를 밝혀주는 접속사. 그래서 등위 상관 접속사라고 어려운 말을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그냥 등위 접속사가 쓰인 수거 정도로 뜻을 일단은 외우시고 독해에 적용을 해석에 적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얘가 문법 문제로 나오는 건 수일치 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자, 수일치 문제라는 건 뭐냐면 얘네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예요. 주어 자리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네가 자 이렇게 주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이 뒤로는 당연히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랬을 때 너 여기에 단수 동사인 is 쓸래? 복수 동사인 are 쓸래? 이거를 묻는 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에 주어 자리에 얘네가 나왔는데 A에 탐이 있고요. B에 U가 있어요. 즉 both 탐 and U야. not 탐 but U야. 이런 식으로 A 자리에 다 탐이 있고 B 자리에 U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자 both A and B는 both A and B의 의미가 뭐였어요? A, B 둘 다죠. 얘는 무조건 복수잖아요. 의미가 무조건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뭐가 돼요? 무조건 R이 됩니다. 무조건 R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탐 앤드 마이크여도 역시 R이 되죠. 무조건 복수 동사가 정답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not A but B야. 그럼 여러분들 의미가 뭐예요? A가 아니고요. B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어는 A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는 B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B의 일치를 해야 되고 B의 B가 뭐였어요? U니까 당연히 R이 되겠죠. R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A뿐만 아니라 B 또한 즉 A를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내가 강조점으로 두고 싶은 게 B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 또한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 또한 당연히 B의 일치를 시키고 그래서 정답이 R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얘네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 얘는 either A or B, A 또는 B야. 그러면 A여도 상관없고 B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얘는 A, B 둘 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웃기게도 가까운 놈에 일치시키자. 그걸 이제 뭐 한문으로 얘기하면 근자우선이라고 해요. 근자우선. 아직도 문법책에 이런 말들이 쓰이는 문법책들이 있는데 근자라는 건 당연하니까 동사에서 가까운 거. 동사에서 가까운 거. 동사에서 가까운 것에 일치를 시킨다. 그래서 둘 다 역시 B의 일치를 시켜요. B의 일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얘도 정답이 R이 돼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자, 결론은 both A and B만 복수 취급한다. 나머지는 모두 B에 일치를 하는데 as well as는 얘가 뒤집어졌다라는 그거를 반드시 놓치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등위 접속사의 라인이에요. 등위 접속사의 라인.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살짝 지웠었지만 이제 어느 라인으로 넘어가면 돼요? 종속 접속사의 라인으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